자, 교재 내용으로 보면은 75페이지까지 갔는데, 자, 후속 피처 작성하기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후속 피처?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후속 피처라는 것이? 그리고 페이지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72페이지에 보시면은, 72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은 베이스 피처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이 베이스 피처라는 게 뭐야? 요거는 제가 이 베이스 피처, 후속 피처, 이 얘기는 다른 3D CAD에서도 간헐적으로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건데, 자, 이 베이스 피처, 후속 피처라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떠한 스케치를 작성을 해서 프로파일 이용해서 이런 피처 탭에 있는 명령으로 작성해서 박아 넣은 것을 피처라고 부릅니다. 피처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보면은 그냥 그리는 수준으로 솔리드웍스를 하면은 그냥 피처를 그냥 싹 그냥 이번에 얘 그리고 이번에 얘 그리고 얘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가고 끝나요. 그렇게 끝나게 되는데 설계적으로 솔리드웍스를 하려면은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피처를 작성하는 순서에도 어느 정도 법칙성을 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처를 작성하는 방법, 가장 큰 덩어리부터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작성하는 피처는 이 부품의 전체 형상과 전체 설계 의도를 제어할 수 있는 가장 큰 덩어리를 그려야 돼요. 가장 큰 덩어리를 그리는 피처를 바로 베이스 피처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피처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장비 설계 같은 걸 많이 보시면 프레임이라고 들어보셨죠? 프레임, 메인 프레임, 그죠? 베이스 피처는 파트에서 그 메인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짜잘한 걸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이런 간단한 예제로 설명하기 좀 그렇고, 하다가 이제 간헐적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가장 큰 덩어리부터 그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교재 형상을 보면, 자, 그 다음에 그릴 건 뭘까요? 네모원은 그렸고, 그 다음에 뭘 그려야 될까요? 그렇죠. 안에 원이 이제 치수가 크니까. 그러면은 안에 원을 그립시다. 아까는 자, 정면을 선택해서 이렇게 스케치를 작성했는데, 이번에는 말고, 자, 내가 잠깐 빌릴게요. 자, 이런 스마트폰인데 내가 여기다 뭘 뚫어야 된다. 그럼 여기에다가 뭘 그린 다음에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솔리드웍스는 이렇게 이미 작성된 솔리드 면을 선택해서 그 면 위에다가 우리가 아까 스케치 그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케치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정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했었지만은 이번에는 이 면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 면을 돌려가지고 이 면을 딱 클릭해 봅니다. 자, 클릭해 보면은 이게 보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움직이지 말고, 성질 급하신 분은 그냥 클릭하고 휙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가만 보세요. 그럼 여기에 뭐가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뜨게 되죠. 이것을 상황에 따른 퀵 메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요거는 아까 선택했던 요거하고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선택해서는 할 수 있는 게 4개밖에 없는데, 지금 있는 이 면을 선택하면은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좀 많네요. 한 11개 정도 되네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스케치를 새로 작성하려면은 이 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지? 자, 요거는 각각의 여기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스케치가 나오죠. 지금 보면 스케치 모양하고 비슷한 게 2개가 있어요. 위에 있는 거는 스케치 편집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있는 것은 스케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스케치는 새로 스케치를 생성한다는 얘기고, 이 위에 있는 스케치 편집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선택한 이 면이 있잖아요. 요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스케치 작성했잖아요. 그 스케치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누르는 게 아니라 이 밑에 걸 눌러야겠죠. 자, 클릭하면은, 자, 눈에 보이는 이제 표시는 없지만은 여기에 보시면은 빨간 요 점이 생깁니다. 자, 이게 내가 스케치 환경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를 판별하는 방법은 중간에 요게 표시되는 것도 있지만, 화면 오른쪽 위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스케치 종료 버튼하고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얘가 떴는지 안 떴는지 보세요. 이걸로 판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솔리드웍스는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오면 워낙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도대체 내가 스케치하는 건지
밖에 나와 있는 건지 진짜 헷갈려요. 요거를 좀 보시고 그러면은 이게 있다는 얘기는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가 있다는 얘기는 스케치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케치 상태로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스케치 탭을 클릭을 하시면은 스케치 명령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자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그림 그려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그림 그릴 때 눈앞에 이렇게 딱 펼쳐놓고 그래야 그림이 제대로 나오지 이렇게 헷가닥 돌아가 있으면 그림 그리기 좀 힘들죠. 그러기 위해서 자 여기에 있는 녀석을 좀 내 눈앞에 딱 펼치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적어두실 분은 적어두셔야 되고 어차피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컨트롤 8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8번을 많이 써먹는 내용일 거예요. 스케치를 이제 좀 제대로 딱 눈앞에 보기 위해서 컨트롤 8번을 한 번 더 누르면은 종이가 180도 뒤집힙니다.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자, 치수를 넣어 봅시다. 원을 그려 봅시다. 스케치 탭에서 자, 여기에 있는 원 각각의 지금 스케치 명령들을 보면 옆에 보면 역삼각형 하나가 조금씩 붙어 있죠. 이렇게 조그맣게 스케치 요 얘를 선택하면은 얘가 되지만은 이 역삼각형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런 원인데 원도 보면 여러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얘를 선택해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역삼각형을 눌러서 선택하셔야 되는데 얘를 눌러서 선택을 하면은 이런 타입으로 할 수 있는 유형들을 여기서 선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 뒷부분 보니까는 이미 선택되는데 한 번 더 선택하면 그냥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이거 조심하시고 얘를 선택하셔서 원도 아까 그렸던 것처럼 중심점에 자,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스냅이 됐을 때 그죠? 스냅이 됐을 때 클릭을 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옮겨서 찍으면 됩니다. 이거는 캐드에서 원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지능형 치수로 이 원을 클릭해서 자, 이렇게 올린 다음에 원하는 치수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간단한 개념 하나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아까는 돌출을 해서 이렇게 맹글었잖아요. 이번에는 파야죠. 파는 명령은 보면 솔리드웍스는 자 피처 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만드는 명령하고 삭제하는 명령이 나눠져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좀 분할선이 이렇게 가 있죠. 그죠? 분할선 가 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양쪽이 똑같이 세트로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죠? 돌출이 있으면 돌출 컷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이 있으면은 회전 컷이 있고, 수입이 있으면은 수입 컷이 있고,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똑같은 형상인데, 만드는 명령과 그 다음에 제거하는 명령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 까야죠. 그죠? 그러면 이 원 형상대로 깔려면은, 여기에 있는 컷을 선택한 거죠. 컷. 돌출 컷. 피처 탭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돌출 컷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프로파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알아서 얘가 생성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설계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 까는 깊이를 얼마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10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다 얼추 10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요거는 하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자, 내가 10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했어요. 근데 생긴 거 이상이 없어 보여요. 근데 나중에 어이 저기 재료가 10T가 아니라 15T요. 바꿨어요? 어떻게 되나요? 바뀌죠. 이런 거에서도 설계적인 관점을 엿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이 두께라는 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그냥 고지고대로 써주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자, 이 돌출호를 이렇게 깊이를 주는 옵션이 이런 치수로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깊이의 타입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확장시켜 보면은 자, 관통이 있고 다음까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뭘 선택하느냐? 관통? 네. 일반적으로는 관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관통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다음까지를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런 여기 추가 피처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관통이 그냥 다 뚫어버려요. 그냥. 관통이라는 것은 여기에 여러 겹이 뭐가 형상이 있든 말든
이 부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뚫어버려요. 그냥. 그런데 다음까지는 딱 요 두께, 한 두께까지만 뚫고 말아버려요. 물론 지금 이 예제에서는 관통을 하든지 다음까지 하든지 그다지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제 예제가 복잡해지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 예제 진행하면서 이것 때문에 좀 곤란한 일을 겪을 때가 올 거예요. 자, 그러면 방향을 다음까지라 하고 확인.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한번 설계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바뀌나 안 바뀌나? 자, 피처를 수정해 봅시다. 피처를 수정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작업을 두 개 했기 때문에 보스로 한번 만들었고 컷으로 한번 깠다고 이렇게 표시가 나오죠. 그러면은 자, 진짜로 되나 안 되나 수정을 해 봅시다. 자, 마우스로 움직여서 보스 돌출 1번을 선택하면은 여기에 피처 편집이라는 메뉴가 떠요. 이렇게 왼쪽 메뉴에 얘를 클릭해서 시수를 10이 아니라 15로 바꾸고 한번 확인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께가 아무리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바뀐 두께만큼 그냥 뚫어버리라고 했으니까.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원위치.